나이가 중요해요. 그럼 사실 좀 마음이 좀 삐져요, 사실. 맞아요. 그거 이미 그거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제가 또 아픈 분야를 찌르는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관련 의료 지식을 전달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오늘은 학회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마치 맨날 하는 그런 시험관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시험관하기 학회를 갔다 오면 뭐 특별한 지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특별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진료를 하다 보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의 많은 환자분 중에 저이지만, 이러면서 본인이 좀 어떻게 보면 진료를 받는 게 조금 소홀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하루에 보는 환자분들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이제 난임 환자분들은 조금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진료 특성상 한번 이렇게 계속 다닐 때 3, 4일 간격으로 좀 여러 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질병 상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파악해 나가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유대관계,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게 되고, 스쳐 지나가는 환자 이렇게 좀 생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임신이 됐었던 뭐 그런 분들까지 이름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난임 환자들을 보다 보면 네. 결국에는 여러 환자들을 보면서 쌓인 경험들이 지금 보는 많은 환자 중에 한 명, 그 환자를 보는데 바탕이 되는 기본 경험이나 지식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분들을 보면서 쌓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 분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또 적용되는 게 어디냐면, 선생님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한테 얘기할 때 나의 어린 시절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보는 거는 그런 많은 환자분을 본 경험과 느낌으로 그 환자분을 대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를 오해가 없으셨으면 좀 좋겠어요. 네. 맞아요. 자, 여기 보면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이 식당 임신율, 출산율 뭐 이런 걸 써놨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선생님? 여기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지금 뭐 글씨나 이런 것들이 완전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곡선이 결국엔 임신율을 나타내는 거죠.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유산율을 반영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런 그래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만나는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크로스가 되는 그 기점이 한 40세 정도가 되거든요. 그 기점으로 해서 유산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급격하게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전에 임신 관련 난임 시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래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슬라이드를 첫 슬라이드로 띄운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진료실에서 나이가 중요해요. 그럼 사실 좀 마음이 좀 삐져요, 사실. 맞아요. 그거 이미 그거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제가 또 아픈 분야를 찌르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시도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먼저 한번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 가져와 봤어요. 다음 슬라이드는요, 모든 난임 검사가 정상인 원인 불명의 난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난임은 아닌데 임신이 약간 잘 안 될 것 같은 정도, 이런 걸 이제 원인 불명의 난임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나타낸 이 표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선생님? 이럴 때가 제일 좀 약간 많이 갈등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부부들 이렇게 뭐 난임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인데 임신이 계속 안 된다, 이러신 분들 정말 더 속이 타실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결과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그 오즈 레이시오라고 해서 비교적 임신을 할 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2.00, 즉 22배가 더 이제 높게 시험관을 하셨을 경우에 임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뭐 검사를 이것저것 하고 이제 정상이다 아닌다를 좀 판단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검사가 모든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다 정밀 검사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의학적으로 검사상 판별하기 힘든 부분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은 시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임신이라는 거는 거쳐 나가야 할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연임신 시도를 하시는 것보다 시험관을 했을 때 그런 단계를 통과를 좀 많이 시킨 상태에서 시도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에 임신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친구가 물어볼 수 있어요. 나 꼭 시험관하기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보내주고 판단을 해볼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여쭤보는 게, 요즘에 코로나 또 유행하거든요. 감기 몸살이 있을 때 시험관하기 해도 되나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선생님? 감기 몸살은 정말로 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하니까, 이제 시험관을 하시다가 약간 몸살기가 생겼는데 약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기 몸살에 결국에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엔세이드라고 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를 가장 많이 쓰십니다. 이런 약들이 조금 약간 생식세포나 아니면 착상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을 조금 차단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자궁 쪽에 착상되는 걸 좀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약이. 그리고 약간 생시세포가 조금 감소하는 경우들도 있고 연구 결과에서는 배아나 이런 부분들이 수정되는 것까지의 어떤 시간이 300% 정도 좀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만성 복용을 했을 경우에 좀 해당하는 얘기긴 하지만 조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정이나 아니면 착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착상 전에 이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앞두고 계시다 하면 한 뭐 2, 3일 정도 전부터는 그래도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해서 엔세이드랑은 다른 진통제로 변경하여서 복용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꼭 필요하면 약을 먹어야 되지만 담당 난임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을 드시는 게 좋다. 근데 여기 나온 논문은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걸 먹으면 조기 배란을 억제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즉 배란을 안 되게 만든다고 그러죠. 여기서 머리를 한 번만 써보면 사오피임 약을 못 사면 엔세이드 먹으면 배란이 안 된다. 뭐 약간 어느 그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얘기가 또 우리 관심 많은 체중에 대한 거예요. 체중하고 유산율 관계가 있을까요, 선생님?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어 있죠. 체중이 사실 이제 무조건 많다, 뭐 이래서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적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적정 체중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BMI 18.5에서 24.9까지를 좀 정상 체중 범위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유산율이 좀 확연히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체중 얘기를 하다가 그 여기서 가져온 슬라이드를 보고 되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슬라이드가 어떤 걸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저도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국가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저체중인 여성분들이 좀 많다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상한 부분은 아닌데 또 압도적인 과체중도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더 많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양쪽을 좀 조절해야 된다. 그죠? 네. 의외로 우리나라랑 일본이 그런 데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저 그래서 갖고 왔어요. 맞아요. 뭐든지 좀 벗어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주사 얘기가 좀 있어서 잠깐 좀 껴서 넣었어요. 누가 유명한 CEO가 맞았다 그래가지고 맞는 주사가 있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 뭐 체중이 6개월에 뭐 10%를 빠진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임신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선생님? 확실히 마법의 주사기는 하죠. 쉽게 빼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기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임신 시도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다이어트 약들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최근에 나온 주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주사를 하고 난 다음에 2개월 정도는 투임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임신 시도하시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선천적인 어떤 기형의 가능성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고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맞다가 임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산전 검진을 좀 꾸준하게 잘 봐야 된다. 이런 맞아요. 말들이 좀 있긴 하죠. 체중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표에 잘 나와 있어요. 너무 저체중의 경우에는 생리도 불규칙하고 배란도 영향도 있고 유산 가능성도 생기고. 근데 너무 또 비만의 경우는 출산할 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배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사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인 BMI를 보시고 해당이 되면 이걸 먼저 조절해 볼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이 사진이 이쁘게 나온 게 있는데요. 임신 가능성 70%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이게 요새는 막 AI가 내과든 외과든 산부인과든 가리지 않고 조금 막 많은 의료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임에도 조금 AI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배아의 사진을 이런 식으로 AI에 이제 조금 문의를 해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이때까지 이제 수많은 배아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지식을 습득한 AI가 임신 가능성을 배아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연구원 분들이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AI랑 도움이 받아서 비교한다. 저 AI에게 시커 얘기했는데 선생님 오늘의 삼신의사 처방은 어떻게 드릴까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다뤄진 그 AI 말고도 사실 학회 갔을 때 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긴 했어요. 자연 임신을 시도를 할 때도 뭐 AI를 조금 이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앞으로의 어떤 의료 상황은 계속 변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AI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또 임신율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AI가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떤 자궁의 상황이라든지 개개인의 배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을 의사와 같이 상의를 해서 AI, 의사, 환자 이런 식으로 조금 관계를 잘 형성을 해서 임신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지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